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슈퍼커브 시동 꺼짐, 시동 불량,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제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수동으로 공회전 RPM 조정이 가능하냐? 조정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공회전 RPM 조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문제는 이거죠. 어디는 된다 그러고, 어디는 안 된다 그러고, 좀 혼란스럽잖아요.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센터가 귀찮아서 또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스로틀 바디가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슈퍼커브 스로틀 바디인데 예전에는 스로틀 바디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스로틀 바디가. 핵심은 뭐냐? 이 동그라미 부분을 보면 이게 공회전 조절 센서예요. 공회전 RPM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ECU의 신호를 받아서 공회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수동으로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ECU가 자동으로 조절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로틀 바디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 스크류가 생겼어요. 스크류가. 이 스크류는 옛날 카브레터 방식이거든요. 카브레터 방식일 때 공회전 조절할 때 이제 이 스크류를 돌리는데 이렇게 스크류로 돌려서 공회전 RPM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방식은 RPM 조정이 ECU가 전자제어로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거고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이 스크류를 돌리고 빼고 하면서 이 RPM을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스크류를 확대를 하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회전 RPM 조정 나사입니다. 여기 십자 드라이버를 놓고 돌리면 돼요. 그러면 RPM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조정하느냐? 표준 RPM은 1400rpm이고 표준 세팅은 오른쪽으로 다 잠근 후에 왼쪽으로 두 바퀴 4분의 1 이렇게 돌리면 이제 표준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줘야 되는데 왼쪽으로 돌리면 RPM이 상승하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RPM이 하강합니다. 그래서 세팅은 이렇게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예전 방식, 예전에는 이 ECU가 공회전을 자동 조절하는 방식이라서 시동 불량이나 시동 꺼짐이 좀 덜했어요. 그런데 스로틀 바디가 이런 형식으로 바뀐 이후에 그 시동 불량, 시동 꺼짐 증상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회전 RPM을 조절하는 이 나사가 이건 고정이잖아요, 고정. 온도에 따라서 얘가 조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전 거는 기온, 계절,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RPM을 자동으로 맞춰줬다고요. RPM을 알아서 맞춰줬는데 얘는 온도가 변하거나 할 때 공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카브레터 방식일 때 겨울에 좀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시동 꺼지는 증상도 막 있었잖아요. 그러면 카브레터에 있는 이 스크류 돌려서 막 혼합기도 좀 진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맞추고 하잖아요. 그 카브레터 방식은 겨울에 시동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수동 조절하는 방식으로 바뀐 후에 이런 그 시동 불량, 시동 꺼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스로틀 바디의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마이너된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뒤로 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의 슈퍼커브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그래서 궁금해서 그 일본 슈퍼커브의 파트 리스트를 봤어요. 자, 일본 슈퍼커브의 이 스로틀 바디인데 요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예전 방식이랑 같아요. ECU로 공회전 조절하는 방식이 같은데 대략이라고 쓴 게 요게 21년부터인지 20년부터인지 좌우간 이 방식에서 요렇게 바뀌었어요. 이 공회전 액추에이터가 지금 모터 방식에서 솔레노이드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요게 내구성이 더 좋거든요. 오히려 일본 슈퍼커브는 그 공회전 조절 센서가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더 좋은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스크류 방식으로 바뀌고 일본은 스크류가 아니고 오히려 공회전 조절 센서가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자,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스크류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 일본은 더 좋은 공회전 조절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또 이 공회전 액추에이터가 업그레이드 돼 있다. 더 좋은 걸로.
그래서 한국은 마이너 패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실물로 보면 우리나라 거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십자 나사를 돌려서 RPM을 이제 조정하는 거죠. 일본 거는 RPM 조정 나사가 없고 이렇게 그 액추에이터가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식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예전 슈퍼커브, 네. ECU가 공회전, 뭐 연료, 점화 제어 이런 거를 다 알아서 하니까 여기는 공회전 RPM을 조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얘는 자동이니까. 네. 지금 현재 슈퍼커브는 공회전 제어가 안 돼요. 수동이에요, 수동. ECU가 공회전 제어를 하는 게 아니니까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좋은 게 아니다. 요거만 보면 알잖아요. 네. 100번 양보해서 이 스크류로 조절하는 방식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 그러면 분명히 일본의 그 슈퍼커브에도 요게 장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이게 안 들어가 있고 공회전 자동 조절하는 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좋은 방식인지 판단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 슈퍼커브는 스로틀 바디가 빨리 바뀌어야 된다. 이왕이면 지금 일본에서 사용되는 이 방식으로 바뀌면 더 좋겠죠. 이 스크류로 조절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를 극복을 하려고 이 전자 제어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